아침이었다. 소연이한테 이준혁 씨 전화가 왔다. 나는 꽃집 문을 열기 전이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이 아이가 이른 아침에 전화를 했다는 것,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 이른 아침에 전화는 대부분 그렇다. 꽃집 쇼윈도를 정리하면서 생각했다. 22화의 밥상이 겨우 며칠 전이었구나. 그때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었고 같이 웃었고 또 올게요 했다. 그리고 이제 이철수가 급해졌다. 사람의 삶은 이렇게 급변한다. 어제까지 괜찮던 것이 오늘은 아니다. 그것이 암이었다. 그것이 생의 마지막이었다. 소연이가 나한테 전화했다. 엄마,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굳어 있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 이철수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의사가 가족들한테 연락하라고 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였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깐 생각했다. 가야 하나? 나는 이 사람과 아무 사이도 아니다. 적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런데 소연이가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했다. 소연 씨 아버지 입원하셨어요. 어젯밤에 많이 안 좋아요. 의사가 가족들 연락하라고 했어요. 엄마. 나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가. 엄마도 같이 가줄 수 있어? 응, 같이 가자. 응, 같이 가자. 내가 한 말, 이 말이 나에게서 나왔다. 나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가는 것이구나 했다. 이철수가 죽어가는 병원에 내가 가는 것이다. 이 남자를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에. 나는 그것이 기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소연이가 아버지를 보내는 자리에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맞는 것이었다. 내가 이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든 소연이 어머니로서 가야 했다. 이준혁 씨가 전화한 것이 아침 일찍이었다. 아버지가 밤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대. 의료진이 가족들을 연락하라고 했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안다. 그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하루, 이틀. 모두 불명확했지만 명확한 것은 하나였다. 끝이 가깝다는 것. 소연이가 전화를 끊으면서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가셨어. 이 아이의 목소리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도 꾹 참으면서. 진정해서 엄마한테 보고하려고.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아무리 자라도 엄마 앞에서는 어린 딸이었다. 옷을 챙기면서 생각했다. 이철수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나? 소연이 초등학교 입학 무렵이었나? 그 이후로 한 번도 보지 않았다. 30년 가까이 그 사람이 어떻게 늙었는지 모르고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아프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다. 이제 그 사람을 보러 간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 병원 복도였다. 김미연과 이준혁 씨가 이미 와 있었다. 김미연이 눈이 빨개져 있었다. 이 여자가 울었다는 것, 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여자도 사람이구나 생각했다. 당연한 것이었다. 이 여자가 사람이라는 것, 그런데 이 여자가 울었다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그것이 느껴졌다. 이 여자도 두렵다. 남편을 잃는 것이 두렵다. 나처럼. 복도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병원의 밤은 낮 같았다. 그 밝은 불 아래에서 우리는 한 남자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철수가 가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준혁 씨가 소연이 옆에 섰다. 조용히. 이 아이가 소연이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있었다. 그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말이 필요 없는 자리에서 말을 안 하는 것, 나는 그것이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슬픔 앞에서 조용히 있을 줄 아는 것. 복도에서 우리가 만난 순간. 네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순옥과 소연. 그리고 김미연과 이준혁.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다. 한 남자를 잃어가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우리를 연결했다. 22화의 밥상은 그 준비였고 이 순간이 그 완성이었다. 왔어요. 많이 안 좋대요. 의사가 오래 못할 것 같다고. 오래 못할 것 같다고. 김미연이 한 말, 이 여자가 이 말을 하면서 목소리가 흔들렸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자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았다. 아는 것이 아니라 느껴졌다. 남편이 죽어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겪지 않았다. 이철수가 나를 떠났지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을 잃는다. 그것은 다른 것이었다. 나는 그 차이를 처음으로 생각했다. 병실 앞에 섰다. 소연이가 문을 바라봤다.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이 아이가 아버지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만남이었다. 그 문 앞에서 망설이는 것이 당연했다. 나는 딸 등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문을 열 수 있어야 했다. 33년, 그것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나는 안다. 한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채 자라 33년. 그리고 이제 만난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침대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자리에서.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하지만 삶은 항상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당함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연이가 이 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 낯선 남자. 아버지. 과거. 미래. 모두일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그것이 비극적이라고 생각했다. 동시에 숭고하다고도 생각했다. 김미연이 먼저 말했다. 소연 씨 들어가 봐요. 이 여자가 먼저 허락을 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김미연이 소연이를 이철수의 딸로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남자의 마지막을 볼 자격이 소연이에게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여자가 말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이 이 여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연이를 밀었다. 들어가. 이 한마디. 딸의 등을 손으로 밀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었다. 밀어주는 것, 나머지는 이 아이가 스스로 해야 했다. 아버지를 만나고 손을 잡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모든 것이 소연이의 몫이었다. 소연 씨 들어가 봐요.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소연 씨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들어가. 들어가. 내가 한 말 두 글자. 소연이가 내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놨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그 등을 바라봤다. 이 아이가 저 문을 열고 들어간다. 아버지를 만나러. 나는 저 안에 함께 있을 수 없었다. 저것은 소연이와 이철수 사이의 것이었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다. 나는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면서 기도했다. 저 안에서 두 사람이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시간이 있게? 복도에서 내가 기다렸다. 자신도 없는 마음으로. 이 아이가 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버지의 손을 어떻게 잡고 있을까? 무슨 말을 나누고 있을까?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33년의 공백이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 공백이 너무 크면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대신 손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소연이가 저 안에 있었다. 이철수와 단둘이. 나는 그 시간을 상상했다. 소연이가 침대 옆에 앉아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 아이가 33년 동안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저 침대에 누워 있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보고 있을까? 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그것만큼은 내가 줄 수 없었다. 이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안다. 33년 동안 사진으로만 알았던 사람. 엄마의 말로만 알았던 사람. 이제 눈으로 본다. 귀로 목소리를 듣는다. 손으로 만진다. 그것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그것을 모른다. 나는 아버지를 버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다. 33년 버려진 아버지를 마지막에 만난다. 병실 안에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될까? 분. 시간. 나는 복도에 서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단지 기다릴 뿐 이 아이가 저 안에서 아버지와 나누는 시간을. 그것이 나의 역할이 된 것이다. 여기서 기다리는 것, 보모처럼. 여인처럼. 어머니로서 뒤에서 받쳐주는 것. 소연아, 네, 왔어요. 와줘서 이 고맙다. 당연히 와야죠. 따뜻하네. 네. 나중에 소연이가 나한테 말해줬다. 아버지가 손이 차가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따뜻하네 했을 때 소연이도 아버지 손이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느꼈다. 하나는 따뜻함을, 하나는 차가움을. 그것이 이 두 사람이 오래 함께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서로를 잘 모르면서도 잡았다. 손을 잡았다는 것, 소연이가 아버지 손을 잡았다는 것, 나는 그것이 이 아이가 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머뭇거렸지만 잡았다. 이 아이가 그동안 쌓아온 것들 지철수에 대한 기다림, 섭섭함, 그래도 아버지라는 마음 그것들이 결국 그 손으로 모인 것이었다. 나는 복도에서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소연이가 나중에 말해줬을 때 가슴이 뜨거웠다. 이 아이가 해냈다. 소연아, 나 좋은 아버지 못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니야. 해야 해. 너한테 미안하다. 알아요. 엄마한테도 잘해줘. 그 사람이 제일 고생했으니까. 알아요. 그럴게요. 소연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네, 아버지. 소연이가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중에 들었다. 그 한마디를. 네, 아버지. 이 아이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그렇게 썼다는 것 바보지? 그 단어를 그 사람한테 직접.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모래 울었다. 소연이 앞에서가 아니라 혼자서. 이 아이가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걸린 것인지. 33년이 걸린 것이었다. 이철수가 엄마한테도 잘 하라고 했다. 그 사람이 제일 고생했으니까? 소연이가 나한테 이 말을 전해줬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남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고생했다는 것을. 내가 혼자 소연이를 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남자가 알면서도 못 온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나는 그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 사람이 알았다는 것. 아버지 손, 그것이 이 화의 끝이었을 것이다. 소연이가 아버지 손을 잡는 것, 33년 만에 손, 차가운 손과 따뜻한 손이 만나는 순간. 그것이 이 화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말이 아니라 손의 온기로. 언어가 필요 없는 순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소연이가 이 말을 받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소연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 나는 이것이 이 아이한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준 마지막 것, 허락. 행복해도 된다는? 이 아이가 이 드라마 내내 행복해도 되는지 묻고 있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아버지가 마지막에 줬다. 병실에서의 그 순간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복도에서 기다리면서 상상했다. 소연이가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을까? 아버지와 무슨 말을 나누고 있을까?
이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는 모두 상상이었지만 후에 알게 됐다. 그곳에는 말이 많지 않았다는 것, 대신 손이 있었다는 것, 아버지 손과 딸 손이 만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 차가운 손과 따뜻한 손, 그 온도 차이가 33년을 말해줬을 것이다. 한 손은 죽음 앞에서 차가워지고 있었고, 한 손은 생명으로 따뜻했다. 그런데 그 두 손이 만났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말보다 그 만남이. 나중에 소연이가 말해줬다. 아버지가 내 손을 놓지 않았대. 마지막까지. 내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딸을 놓지 않는다는 것, 죽음 앞에서도. 생을 마감하면서도 딸의 손을 꼭 쥐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을 것이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아버지 소원이야. 이철수가 한 말, 그것이 이 남자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죽음 앞에서 딸에게 주는 허락. 행복해도 된다는 것, 이 드라마 내내 소연이가 묻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변. 아버지가 마지막에 주는 답변이었다. 우리가 복도에 앉았다. 나와 김미연이 12화에서도 이렇게 앉았었다. 그때는 두 사람이 서로를 적으로 봤다.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이것이 달라진 것이었다.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달랐다. 온도가 달랐다. 그 차이가 지난 몇 화 동안 일어난 것들이었다. 김미연이 먼저 말했다. 이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는 그것이 이 여자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말해준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김미연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런데 지금 먼저 말했다. 이 여자가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그것이 느껴졌다. 순옥 씨. 네. 저 뒤철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철수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김미연이 한 말 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여자가 이철수를 사랑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짜로 느꼈다. 이철수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나는 그 마음이 이 여자한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여자도 이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렵다는 것, 그것만큼은?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았어요. 하루씩. 그러다 보니까 됐어요. 그냥 살았어요. 하루씩. 내가 한 말,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거창한 위로가 아니라 내가 해온 것, 하루씩 그냥 살았다는 것, 그것이 이 여자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 몰랐다. 그런데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나도 그렇게 했다. 하루씩. 그러다 됐다. 그것이 전부였다. 3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다. 매일매일, 하루씩. 큰 결정이나 거창한 계획 없이 그냥 아침이 오면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밤이 오면 자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33년이 됐다. 나는 그것을 이 여자한테 말해주고 있었다. 가능하다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남편 없이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에도. 이 복도는 병원이었다.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나는 김미연에게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 그것이 이상하게 적절해 보였다. 죽음 앞에서 더욱 삶의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생에 대한 조언이 더 무게 있다는 것. 김미연이 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가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루씩. 그 방법을 나한테서 배우는 것, 이상한 일이었다. 이 여자가 나한테서 사는 방법을 듣는 것,
그런데 지금 이 복도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 나는 그것이 나쁘지 않았다. 내가 해온 것이 이 여자한테 쓸모가 있다는 것? 이 여자가 나한테서 무언가를 배우려는 순간이 오다니. 33년의 적대 관계 끝에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삶의 방식에서 배움을 얻으려는 순간이 나는 그것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죽음 앞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강순옥 씨, 나 볼에 미워했죠? 나도요. 그게 미안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내가 한 말, 이 말이 나에게서 나왔다. 김미연이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이제 됐다고 했다. 끝낸 것이다. 미움을. 33년의 것을. 이 남자의 마지막을 앞에 두고 끝냈다. 이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었다. 더 이상 미울 이유가 없었다. 이 여자도 그냥 살아온 것이고, 나도 그냥 살아온 것이고. 그 세월이 지나갔다. 이제 됐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앞을 봤다. 멀리서 소연이가 병실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눈이 빨개진 채로. 이준혁 씨가 소연이한테 다가갔다. 소연이가 이준혁 씨 팔을 잡았다. 나와 김미연이 그 모습을 같이 봤다. 두 어머니가 두 아이를 같이 봤다. 이것이 오늘 이 복도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다. 같이 보는 것, 같은 것을 바라보는 것. 소연이가 이준혁 씨 팔을 잡았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이 아이가 기댈 사람이 있다는 것, 아버지를 잃어가는 이 순간에 옆에 있어줄 사람이, 나는 그것이 진심으로 다행이었다. 이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가 옆에 있지만 내가 채울 수 없는 것을 이 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좋았다. 준혁이 소연이 팔을 잡았을 때를 본다. 이 아이의 손이 소연이 팔에 얹어 있었다. 가볍지만 확실한 그 손,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말이 아니라 손으로 전하는 사랑. 소연이도 그 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충분하지 않은 아버지가 있더라도 내 옆에는 이 사람이 있다고. 그 순간 나와 김미연이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같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저 아이들이 저렇게 서 있다는 것, 저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라는 것, 33년의 싸움이 이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나. 나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한 복도에서 두 어머니가 두 자식을 함께 보는 순간. 차 안이 조용했다. 소연이가 운전했다.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소연이를 봤다. 이 아이 눈이 아직 빨개져 있었다. 울었던 것이 티가 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소연이가 말하고 싶을 때 할 것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여기 있으면 됐다. 소연이가 먼저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 나는 응했다. 소연이가 다음 말을 꺼냈다. 나 울어도 돼? 이 아이가 나한테 허락을 구했다. 울어도 되냐고. 나는 그것이 이 아이가 아직 어른이면서도 내 앞에서 딸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한테 물어보는 것, 어른이 됐어도 엄마 앞에서는 딸인 것, 그것이 좋았다. 엄마. 응. 나 불어도 돼? 당연하지. 딸이 울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던 세월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가는 것 때문에. 나는 딸 등을 쓸어주면서 내가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했다. 그래도 이렇게 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소연이가 오래 울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괜찮아도 하지 않았다. 이 아이가 괜찮지 않은 것이었다. 그냥 있었다. 등을 쓸어주면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있어주는 것, 여기 있는 것, 소연이가 울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주는 것, 나는 그것을 해왔다. 33년 동안.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들으면서 나도 함께 울었다. 안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었다. 아버지를 잃어가는 이 아이의 슬픔.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세월. 그 모든 것이 이 아이의 눈물 속에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이 이 드라마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거창한 싸움도 그 크고 작은 대사들도 결국 여기로 흘렀다. 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우는 순간으로 아버지를 잃어가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있었어야 했던 것 때문에 소연이 울음이 잦아들었다. 이 아이가 숨을 고르면서 내 품에서 일어났다. 눈이 부었다. 나는 이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쓸었다. 아무 말도 없이 소연이도 아무 말 안 했다. 우리가 그렇게 잠깐 있었다. 그러고 나서 소연이가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집에 가자는 것이었다. 나는 응했다. 가자. 차 안이 조용했다. 밤거리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방금 나눈 것이 모든 것이었다. 눈물과 포옹.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차를 다시 움직이면서 소연이가 말했다. 엄마, 오늘 고마워.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 딸이 내게 감사한다고? 아무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구나. 나는 응했다.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어? 그 말이 나의 모든 33년을 정당화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준다는 것이 엄마 고마워 라고.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소연이가 이렇게 커졌다는 것이 아버지 없이도 외로움 속에서도 이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것이. 밤거리를 지나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이철수가 간다. 오늘 새벽에 간 것이라고 했다. 그럼 소연이는 이제 고아가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지만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성장했으니까. 그리고 옆에 나와 이준혁 씨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차창으로 밤하늘이 보였다. 봄밤의 하늘. 아직 따뜻하지는 않지만 따스해지는 기운이 있었다. 나는 그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다. 이철수, 이제 편희가 더 이상 가족을 남겨두고 미안해할 필요 없어. 소연이는 잘 살아갈 것이고 나도 있고 정자도 있고. 이제 정말로 내려놔. 모든 것을. 그날 밤 이준혁 씨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가 병원에 혼자 계세요. 안 내려가셔도 되는데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그 문자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왜 알려졌는지 알았다. 김미연이 혼자라는 것, 이 아이가 어머니 곁에 있으면서도 어머니가 혼자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을 나한테 알려준 것이었다. 나는 문자를 보면서 잠깐 생각했다. 가야 하나, 갈 필요가 없었다. 나와 김미연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다. 그냥 이철수를 사이에 두고 얽힌 두 사람이었다. 그런데 존을 복도에서 같이 앉았다. 그냥 살았어야 했다. 이제 됐어야 했다. 그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언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완전히 남은 아닌 것을. 어머니, 저 있을게요. 응. 이준혁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응, 김미연이 한 말이 짧았다. 이 여자가 많이 지쳐 있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버티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이 순간 이준혁 씨가 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것이 충분한 것이었다. 나는 이 아이가 어머니 옆에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병원 밤, 그것이 이 화의 마지막 이미지였다. 한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밤에. 아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이 가족이라는 것이었다. 죽음 앞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가족은 없었다. 이철수가 그 밤을 버텼다. 다음 날도. 며칠이 더 지났다. 의료진도 놀라는 일이었다.
이미 포기해야 할 상태인데 이 남자는 살아 있었다. 뭔가가 그를 잡고 있었다. 소연이의 손. 아내의 기도? 아니면 그냥 생명의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던 것일까? 그 며칠 동안 꽃집에서 나는 평소처럼 일했다. 소연이한테 전화했다. 어땠는지, 쉬고 있는지. 소연이는 대부분 병원에 있었다. 아버지 손을 놓지 않고.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연결되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이 드라마의 은총이라고 생각했다. 이철수가 그날 밤을 넘겼다. 다음 날도. 며칠이 지났다. 사람은 강하아. 죽음 앞에서도 버티는 것이 있었다. 그 며칠 동안 소연이가 병원을 오갔다. 이준혁 씨도 오갔다. 김미연은 거의 매일 병원에 있었다. 나는 꽃집에서 일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봄이 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는 것과 함께 무언가가 끝나고 있었다. 이철수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 며칠의 의미였다. 가는 사람을 놓아주기 위해 기다리는 것, 의료진도 기다렸고, 가족들도 기다렸고, 심지어 이철수 자신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마지막을 위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으니 이제 가도 된다는 신호를 기다리는 듯. 나는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해줄 것이 없었다. 소연이의 엄마로서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어쩌면 김미연과의 관계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것도 필요했을지도. 그래서 나는 꽃집에서 평소처럼 일했다. 그리고 밤마다 소연이에게 전화했다. 어떤지, 괜찮은지. 소연이가 말해줬다. 아버지가 계속 내 손을 잡고 있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지철수가 뭔가 붙잡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연이의 손으로. 자신이 남기고 가는 사람의 손으로. 생을 마무리하면서 붙잡는 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남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도 알 수 있었다. 다음 화 예고. 마지막 화입니다. 아버지. 저 행복하게 살게요. 잘 가요, 이철수 씨. 봄날의 귀한 마지막 화 24화. 봄날,